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입니다. 어느 날 몸이 붓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늘면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옷도 안 맞고 관절도 붓고 아프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데요. 그냥 체중이 늘었다고 말하는데 먹는 것은 변화가 없는데 벼랑 간에 체중이 늘게 되는 경우는 몸의 장기의 이상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식사량, 운동량 부족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 없이 몸이 붓는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한방주치로 계신 부천 대웅한의원의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박사님, 한의학에서는 부종을 양수부종과 음수부종으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수부종은 무엇이고 음수부종은 무슨 뜻인가요? 예, 몸이 이제 붓는 그 이유를 이제 원인을 말하는데요. 이제 부종이 원인이 이제 외부로 왔느냐, 아니면 인체 내부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수부종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얻어 생긴 이제 부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있죠. 또 아니면 장마철에 비를 많이 이렇게 맞거나 또 아니면 그 바깥에서 찬바람이라든가 습한 것을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얻은 부종, 몸이 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체 쪽으로 이렇게 그 어깨라든가 또 손등 이런 데 부종이 생기면서 이제 그 변비가 있고 대소변이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냥 열이 생기고 갈증이 많이 이렇게 수반이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 부종은 이렇게 피부가 그 부은 피부를 누르면은 쑥 들어갔다 금방 회복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또 음수부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수부종은 그 부종, 몸이 붓는 원인이 인체 내부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원인은 음료수라든가 차, 술, 음식 섭취 이제 이렇게 부절제하게 많이 드신다든가 또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노역이라 해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너무나 신체에 비해서 과로한다든가 또한 또 이렇게 성생활을 너무 무리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부종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 음수 부종의 특징은 우선 하체가 먼저 붓는다고 그래요. 환자분들이 보면 허리라든가 정강이가 붓고 몸이 서늘하다 그래요. 춥다고,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뱃속도 차다 이런 걸 느끼면서 또 변비도 없고 그냥 변이 묽으면서 이렇게 잘 본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눌렀던 데가 떼면 회복이 안 되고 쑥 들어가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양수부종은 부은 피부를 누르면 피부가 좀 원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고 음수부종은 부은 것을 손으로 눌렀다 떼도 원상 회복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차이를 볼 수가 있네요. 예. 네. 부종의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의 장기 이상으로 인해서도 부종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몸의 내장 기관하고도 이 부종이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많이 있죠. 우리가 되게 이제 몸이 부으면은 그냥 약국에 가서 이뇨제나 이렇게 사서 먹는데 그 일시적으로는 괜찮은데 끊으면 또 계속 몸이 붓고 그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부종 있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부터 이렇게 먼저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간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부종이 오는 사람들은 꼭 얼굴이 먼저 붓는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몸이 전체 붓는 게 아니라 얼굴이 먼저 붓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가 이렇게 불쑥 나오고 또 이렇게 돌아 누워야 되는데 돌아 눕기가 아주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이렇게 아프면서 소변도 시원하게 못 본다고 그렇게 호소하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간경화라고 있죠. 간이 안 좋아서 굳어서 오는 환자들 몸이 이렇게 복추차고 그런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심수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슴이 먼저 붓는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그 가슴이 먼저 붓는데 그런 분들은 몸이 아주 이렇게 무겁다 그래요. 그리고 기운도 없고 그다음에 자꾸 돌아눕기가 불편하고 속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가슴은 열이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비장, 소화기 기능으로 인해서 오는 분들은 배가 먼저 붓는데요. 배가. 그리고 배가 부으면서 사지가 아주 무겁다 그래요.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손발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이렇게 잘 안 나간다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다음에 폐로 인해서 폐수종이라 해서 폐에서 원인이 돼서 몸이 붓는 사람은 다리가 먼저 붓는다 그래요. 이렇게 다리가 먼저 붓는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몸이 무겁고 소변이 안 나가니까 몸이 무겁다 그러죠. 그리고 소변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 호흡기의 원인이 된 사람도 꼭 호소하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숨이 차요. 기침이 나요. 이런 현식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냥 수시로 이렇게 우리가 대변을 보이는데 우리 MC께서도 아실 텐데 오리변이 있죠. 오리변은 좀 네. 묽고 좀 네네. 지저분합니다. 네. 그런 변을 본다 이렇게 호소하죠. 그다음에 신장의 원인이 된 수종은 꼭 발이 먼저 붓는다 그래요. 내가 신발 신는데 양발이 안 들어가고 발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 그러는데요. 꼭 배가 이렇게 부르면서 배가 부르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배꼽이 쑥 튀어나왔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보통 배꼽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배꼽이 이렇게 좀 붓게, 좀 부었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신장과 관계되는데, 신장은 허리와 우리 한의학에서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사타구니에 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오줌이 아주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호소하는데 발이 붓는데 발이 아주 시렵고 거꾸로 냉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내장기관과 부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부종의 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비허부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제일 흔한데요.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죠. 전신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부었다가 또 빠지고 또 부었다가 빠지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기운도 없고 그냥 얼굴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누렇게 떴다 그러죠. 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은 되게 황색을 많이 나타내거나 또 이렇게 백색, 네. 창백하다 또 이렇게 누렇게 떴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호소하는 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되니까 사지가 힘이 없다 그러고 대변도 설사가 되고 소변을 보면 우리가 아주 맑게 나온다 그럽니다. 맑게 깨끗하다 그래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몸이 체중이 많이 는다 그러면서 이게 부은데 누르면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꼭 안 일어나는데 쑥 들어갔다고 여기 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피부가 쑥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호소를 많이 하고요. 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소화기 중에서도 비장이 우리가 허한하다 그래서 속이 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초, 복부 아래쪽으로도 찬 기운이 돌고 그다음에 우리가 맥도 아주 느리면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꼭 호소하는 게 난 따뜻한 데가 좋아요. 추운 거 아주 싫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숨 찬 것 같고 헐레벌떡 하는 거고 있고 또 배도 이렇게 봉퍼짐하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사타구니 남자들 이렇게
거기에 붓기도 하고 그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어부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유, 나는 부기가 오래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콩팥이 나쁘다고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우리 한의학에서 그 나타난 증상을 보면요. 팔이 먼저 붓는다 그래요, 팔.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또 우리 얼굴이 보면 그 얼굴색이 이렇게 소화기는 누렇다 그러지만 신장 쪽은 이렇게 검어요. 흑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운도 없다 그러고 소변이 시원치 않다 그러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숨이 차고요. 숨이 찬 다음에 이렇게 몸이 부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눕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종하면은 이 산후부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산후부종과 또 임신 중독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제 산후부종은 애 낳고 출산 후에 이렇게 임신 중에 그 체중이 늘었거나 이제 부은 네. 것이 안 빠지는 경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소변도 잘 나가면서 습기가 빠지면서 원래 체중으로 회복이 되는데 임신 말기 때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기운이 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뇨제를 그냥 약국 가서 이뇨제 써서 그냥 드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습한 것은 그 소화기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운만 이렇게 보충시켜주면 그냥 몸이 부은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산후의 부종 중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 낳고 났더니 허리가 아프고 돌아눕기가 아주 불편하고 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그 숨찬 게 심하다 그러면서 소변도 잘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신장 기능이 허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그 기능을 치료해주면 잘 그 부종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제 생리 폐경돼 가지고도 인제 부종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런 환자들은 가끔 오는데요. 이제 음. 조기 폐경이라 그러죠. 아가씨들이 뭐 이렇게 폐경돼, 그러니까 생리가 배란간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또 네. 중년지에 뭐 나이에 맞지 않게 음 일찍 음. 폐경이 되는데, 폐경이 되고 나서부터 몸이 이렇게 그 손발이 붓고 관절이 이렇게 붓고 아프다 이런 분들이 옵니다. 몸이 무겁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부으면서 관절이 이게 볼겋게 피색이 나타나요. 분대가. 피가 이제 어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생리가 팍 터져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서 이렇게 그 부종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생리를 그냥 이렇게 잘 나가게 해주는 이런 약을 쓰게 되면 그 몸이 붓는 것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관절이 벌거운 거, 아픈 거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네, 그렇군요. 저도 경험한 건데 인제 저도 임신했을 때 굉장히 부종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임신 부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자궁 속에 아이를 잘 이렇게 크게 해줘야 되려면 어머니가 이제 임산부가 기운이라든가 피로 이렇게 영양 공급을 많이 해줘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빈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빈혈이 있어가지고 어지럽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면서 밤이면은 편안히 눕기 어렵고 뭐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분들 있죠. 머리도 아프다고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혈어부종이라고 그래요. 빈혈이 있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빈혈을 치료해주는 약을 쓰면 되고요. 또 이제 임신 5, 6개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애가 이제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기운이 딸려서 오는 부종이 있는데요. 그냥 무슨 얘기하냐면 아주 권태롭고 기운이 없고 몸에서 땀이 난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다리가 붓는다 그러면서
그 몸의 그 한쪽에 이렇게 그 전체가 부종이 오지 않고 한쪽에 이렇게 그 붓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 호소를 합니다. 또한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도 가끔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그 단백뇨나 혈뇨가 나와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신장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 중독증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산모가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신장을 근본적인 튼튼하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박사님, 그 식체 부종이라는 게 있던데 식체 부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뭐 쉽게 우리가 그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는 건데 그 저녁 때 과식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소화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고 포식한다 그러죠. 그냥 누워서 네네. 자면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고 눈두덩이에 붓는 경우 있죠. 아, 그게 식체 부종이군요. 예. 그런 건 네. 이제 과식해서 체해가지고 그러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는 그냥 전혀 이상이 없는데 또 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저녁 때 먹고 자더라도 또 아니면 전신이 이제 이렇게 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소화도 이상이 없는데 뱃속이 차대는 사람이 있어요. 뱃속이 차대는 사람. 그게 본인이 알아요. 배를 이렇게 손대 따뜻한 거 올려놓으면 좋고 뭐 이렇게 그 손 대주면 좋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몸이 차서 오는 거고 또 소화가 진짜 우리가 식체 부종 그 흔히 말하는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 먹은 게 육류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고 또 이렇게 그 몸이 묵직하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해가지고 아니면 소화를 잘 되게 해서 하게 되면 부종도 빠지고 근데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면 소화 기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약을 써서 근원적인 걸 고쳐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체 부종이라는 게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기체 부종은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요. 신경이 예민한 분들 있죠. 뭐 이렇게 그 기분 나쁘면 그냥 온몸이 아프고 짜증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가 순환이 안 되면서 울체돼서 오는 부종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신경 예민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그 호소를 하는데요. 그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뭐라 하냐면 소변도 안 나가고 대변도 안 나가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좀 찬 것 같고 속이 뭐 이렇게 뭔가 좀 단단한 거 있다. 그리고 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 이기지젤에서 기순환을 잘 시켜주고 소화 기능을 이렇게 그 치료 튼튼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는 약을 쓰게 되면 부기가 그냥 저절로 쑥 빠지고 아주 약을 복용하면 이런 분들은 아주 약 복용하고 효과가 좋다고 본인 얘기를 합니다. 우선 기분이 그냥 아주 날아갈 것 같이 좋고 오줌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하체 부종이라 그러잖아요. 하지 부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요. 그 하지 우리가 부종 이제 네. 그 하지 부종이라 하는데 하체 부종 이런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근데 두 가지로 우리 한방에서는 많이 봐요. 이렇게 하체 부종이 있는데 다리가 이제 이렇게 무겁고 그 띵띵하게 분다 그러죠. 근데 누르면은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누르면 자국이 난다 그랬는데 그 하체 부종이 이제 그냥 붓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원장님 이렇게 붓는데요. 이렇게 열이 나요. 뜨거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뜨겁다는 것은 한의학에서 이제 습이 이제 부기를 이렇게 유발시키는 건데 습열로 인해서 그 붓고 뜨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풍습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붓진 않고 아프진 않고 뜨겁진 않으면서 다리가 붓는 사람 있어요. 묵직하다는 사람 그냥 천근만근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풍습이 원인이 돼서 그 부었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약을 쓰면 그냥 부기도 빠지고 아주 습도 쑥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몸이 부을 때는 민간요법으로 뭐 호박이 많이 좋다고 해 가지고 먹는 분들도 많은데 부종에 좋은 음식들을 좀 알려주시고 치료 방법도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종이 이제 오는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에 이제 이렇게 다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금 MC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몸이 붓는 사람, 산후에 몸이 부종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냥 호박을 많이 이렇게 죽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호박 속에 미꾸라지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요즘의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혈압이 높고 몸이 붓고 이런 분들은 짠 음식을 피해야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간이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간경화로 인해 가지고 오는 분들은 우선 독한 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금해야 되죠. 그래서 간경화라든가 뭐 신부전증 이런 분들을 예외하고 일반 부종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짠 음식이라든가 육고기 이런 거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음식도 이제 내가 이렇게 너무 찬 성분이 속이 차면 찬 성분이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시는 걸 피하고요. 또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또 기순환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은 우선 스트레스들 좀 피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도 이제 몸이 붓고 체중이 계속 증가할 때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오장육부 또 어느 원인이 되는가를 찾아가지고 근본적인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 근본 부종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집 한방 주치 시간에는 이유 없이 몸이 붓는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부천 대웅한의원의 원장으로 계신 이은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